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회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각 모의고사는 시험을 약 100여일 정도 남겨놓고 실시하는 모의고사로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을 포함해서 아주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중요하죠? 용어정의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등록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도 소속공개사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입니다. 즉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5번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에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 피분양자로 선정된 경우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101동, 105동, 101동 1305호 누군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 몇 동 몇 호는 누구 소유다 이게 정해진 경우는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입니다. 단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양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권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미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달 10일 우리 핵심 비교정리 핵심 비교정리 25번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 아닌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통보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통보되지 않고요. 등록증 재교부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25번 6가지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단 특수법인은 제외합니다. 1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업 및 주택의 관리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업은 안 되죠. 분양업도 안 됩니다.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6명 중에 3분의 1, 2명이 공인중개사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3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1번부터 56번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설건축물 대장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라는 것은 여기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죠. 자, 1번에 부정행위 해도 시험만 5년간 못 보죠. 무효처분일로부터 보조원으로 취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피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2번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후견 종료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요. 3번에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년 선고받고 가석방 됐으면 만약에 3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2년 플러스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X입니다. 남은 자녀 형기,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죠. 가석방 기간, 즉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행유예 4년 받았으면 4년 동안 결격사유니까 5년이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 아니고요. 5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200만 원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없다.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은 허가받아도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시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그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등록관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 X네요. 모든 시군구 X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사무소 이전하고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사 가니까 이전을 하죠. 자, 이전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은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18번 맨 밑에 있죠.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별로 휴업도 폐업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약, 징집, 입영,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취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29번에 있는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또 반납하러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의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안 됩니다. 예,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인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성명 명시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광고하지 않고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때에는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43번에 보면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이 10가지 외에 총사방, 개개, 입주간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꼭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겸업.
겸업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왜 이렇게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하냐 하면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요. 개발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용역 제공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는데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요. 분양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한데요.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소위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